안녕하세요, 픽서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도 전동기, 그러니까 인덕션 모터의 스타 델타 기동 방식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되었던 문제를 함께 보면서 관련 회로를 익히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큼 영상을 2편으로 나누어서 제작할 예정이고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계속 이어서 시청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아침에 출근을 해서 장비의 펌프 기동 버튼을 눌렀을 때 펌프가 기동하지 않은 상황을 한번 가정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물론 펌프와 모터 사이에 있는 이 커플링이 손상이 돼도 이 펌프는 동력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동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모터가 제대로 기동하지 못하여 펌프가 동작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도 현장에서 스타 델타 기동이란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스타 델타 또는 스타 또는 델타 기동 방식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화면에서 좌측이 스타 델타 기동 방식을 표현한 회로고요. 우측이 직익 기동 방식의 회로도입니다. 물론 모터의 단자함을 열어보면 스타 결선인지 델타 결선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직익 기동 대신 스타 델타 기동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면 먼저 유도 전동기, 그러니까 인덕션 모터의 구동 원리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기계를 고치는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동영상에 사용된 사진 자료는 여러 유튜브 영상에 스샷을 사용했음을 밝히고 그리고 관련 동영상들의 링크를 지금 시청하시는 이 동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첨부할 테니 시간이 되실 때 하나씩 시청해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인덕션 모터를 이해하려면 우선 마이클 패러다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패러다이가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자석을 코일 내부로 이런 식으로 밀어 넣으면 여기 검유기의 바늘이 우측으로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3번 그림인데요. 자석이 코일 내부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으면 검유기의 바늘은 0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자석을 코일에서 이런 식으로 빼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검유기의 바늘이 이런 식으로 좌측으로 움직이죠. 즉, 전자기 유도 현상은 자기장이 변화하는 곳에 있는 도체의 전이차, 즉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3번 그림처럼 자석이 코일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코일에 영향을 주는 자기장의 변화도 없으므로 전이차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후반부에 우리가 다룰 스타 델타 기동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므로 꼭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죠. 1번 그림은 흔히 우리가 솔레노이드의 원리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림인데요. 코일에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코일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되며 이 자기장을 전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전자기장. 그러니까 영어로는 EMF라고 하죠. 이제 모터에서 스테이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 다발의 권선을 3번 그림과 같이 좀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코일들의 삼상 교류 전압이 인가되면
교류전기의 특성상 각각의 상이 120도 이상차를 유지하면서 시간에 따라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뀔 것입니다. 자, 모터에 이런 식으로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러니까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변에 자기가 형성이 되죠.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즉 도선에 코일을 도선으로 보죠. 도선에 자기가 생기고 방향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방향이 생길 것인데, 이게 합쳐지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극이 나눠지고 방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교류전기의 특성상 교류전기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이 특성에 의해서 그게 자기장의 위치가, 그러니까 극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자기장이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Rotating Magnetic Field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줄여서 RMF라고 하죠. 즉 모터에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 자기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엔 이 RMF가 그 로터에 영향을 주게 돼서 로터가 돌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좀 더 집중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의 N과 S극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자개가 형성이 됩니다. 그 자개 속에 도체를 이렇게 위치시키면 도체의 기전력, 즉 전하를 움직이는 힘이 생겨서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가 생기죠. 그래서 전류가 생성되게 됩니다. 참고로 도체를 통과하는 자력선의 양을 자속, 영어로는 magnetic flux라고 합니다. 자, 이 도체를 로터의 금속바라고 생각을 하고 금속바를 사다리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석이 금속바를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금속바에 기전력이 발생되어 전류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자석이 우측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함으로 상대적으로 도체의 이 사다리꼴 도체의 이동 방향은 좌측이 되겠죠. 이때 도체의 운동 방향, 그러니까 도체의 운동 방향, 그리고 전류의 방향,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죠. 그리고 자석의 방향은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런 방향들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의 그 방향성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금속 사다리를 우리가 동그랗게 말아보겠습니다. 끝과 끝을 붙여서 동그랗게 말아본다고 상상을 하면 아마 4번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말리겠죠. 자, 그 자석이 움직임에 따라서 기전력이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갖고 유도가 됐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될 텐데, 우리가 전 챕터에서 봤듯이 교류전기의 특성상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것에 따라서 자기장도 이런 식으로 회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장이 회전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RMF라고 했죠. 자, RMF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돌아가면, 그러니까 RMF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유도되는 기전력의 방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이 원통형 발을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바로 금속 사다리꼴 모양으로 편 후에 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자석이 이러한 식으로 흐르고, 그렇죠? 자석의 방향이 있죠. 그리고 전류가 어떻게 흘렀습니까?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렀죠.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렀습니다. 즉 자석이 있고 그리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 로렌스의 힘이라는 그 기계적인 힘이 이 도체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힘은 도체를 항상 자기장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 도체를 같은 방향으로 이동시키죠. 다시 이 금속 사다리를 갖다가 동그랗게 4번 그림과 같이 말아 붙이면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로렌스의 힘이 작용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작용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로터가 돌게 되겠죠. 자,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모터를 돌리는 게 로터를 돌리는 그런 모터를 유도 전동기 혹은 우리가 인덕션 모터라고 부릅니다. 자, 앞에서 보았듯이 인덕션 모터는 스테이터 코일에 전압이 인가되면 전류가 생기죠. 그 전류로부터 스틸 바에 기전력이 유도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는 이 아래 트랜스포머의 즉 변압기의 1차 코일에서부터 2차 코일까지 기전력이 유도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상기해 가면서 이제 모터의 기동 전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부분에서 다른 분들은 기동 전류부터 설명하는데 저는 동기 속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동기 속도부터 설명을 해야지 더 쉽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모터에서 동기 속도는 회전 자개의 속도, 즉 RMF의 속도죠. 자, 이 RMF의 속도를 우리가 동기 속도라고 합니다. 자개가 계속 회전을 하죠. 만약 로터가 어느 순간에 동기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회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RMF는 로터의 스틸바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겠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로터의 스틸바와 이 회전 자개의 회전 속도가 동일하다고 상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이 스틸바에는 아무런 자석의 변화도 없죠. 예, 아무런 자석의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전력이 유도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자, 자석이 코일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동을 할 때는, 즉 자석의 변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전류가 흘렀었죠. 검유계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석이 코일 안에 그냥 머무르고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예, 그거랑 마찬가지로 동기속도와 RMF의 속도, 회전속도, 즉 동기속도와 로터의 회전속도가 동일하면, 자, 그죠? 스틸 바가 받는 자석의 변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전력이 유도되지 않습니다. 자, 이 스틸 바에 기전력이 유도되지 않으면, 이렇게 기전력이 유도가 되지 않으면, 자, 이미 이 기전력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로렌츠의 힘도 발생하지 않겠죠. 로렌츠의 힘이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로터가 돌지 못하겠죠. 로터의 회전력은 0이 되고, 그러나 베어링에, 이 앞뒤에 축에 베어링 같은 게 있겠죠. 베어링의 고유 부하에 의해서 로터의 회전 속도는 감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감속을 하게 되면,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지워서 지우고, 자, 로터의 회전 속도가 감속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RMF가 이 스틸 바를 관통을 해서 자석의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자석의 변화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늘이 움직이죠. 예, 다시 기전력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기전력이 유도될 것이고 로렌츠의 힘이 다시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회전력은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자, 회전력은 다시 올라가는데 동기속도까지는 못 올라가죠. 왜? 동기속도까지 올라갈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전력이 유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베어링도 있고 구유 부하도 있고 또 뭐 축에 연결된 뭐 기어박스라든지 어떤 그 동력 전달 장치가 있으면 부하량은 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로터의 속도는 이 동기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그죠? 동기 속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기전력이 유도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로터는 동기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유 부하에 의해서 이 양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차이를, 즉 동기 속도와 로터의 그 회전 속도의 차이를 우리는 모터의 슬립이라고 부르게 되고, 보통 2에서 6% 가량의 슬립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앞에서 모터의 스테이터와 로터의 스틸바는 변압기의 구조와 매우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터가 처음에 기동하는 상황에서 로터와 스테이터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터는 지금 정지 상태에 있으므로 정지 상태에 있고 모터에 전원이 들어가면 EMF는 계속 회전을 시작하겠죠. 그럼 회전 자기가, 로터가 지금 멈춰 있으니까 회전 자기가 로터의 스틸 바를 빠른 속도로 관통할 것입니다. 스틸 바의 회전 자기가 통과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더 큰 기전력이 유도가 되겠죠. 자, 변압기로 보면 2차 코일에 높은 전류가 걸리면 당연히 1차 코일에서도 일정한 비율로 전류가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터의 스테이터에서도 전류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 로터의 회전 속도가 높아지면 RMF가 스틸바를 통과하는 비율도 낮아지게 되죠. 자, 이전 시간에 설명했듯이 로터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게 되면, 속도가 높아가면 이 RMF가 로터의 스틸바를 관통하는 횟수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류도, 그러니까 기전력도 낮아지게 되고 스테이터의 전류도 낮아지게 되겠죠. 자, 문제는 이런 이유로 모터가 기동을 시작할 때 전류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격 속도의 전류치의 7배에서 8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모터가 기동을 할 때 전류가 급격히 상승하는 이런 현상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는데요. 일단 전선도 두꺼워져야 되고 변압기 용량도 커져야 되죠. 그리고 소모되는 전류가 많기 때문에 전압 강화도 예상되고, 그로 인해서 주변 기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모터가 이제 전격 속도에 다다르기까지, 이 전격 속도에 다다르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상승되는 전류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죠.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통해 여러 가지 기동 방식이 그간 고안되었고, 그중 대표적인 대중적인 방식이 바로 스타 델타 기동 방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 방식이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나름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내용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아래에 링크된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원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은 무료입니다. 자, 구독해주시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에서는 이어서 스타 델타 기동 방식에 대해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